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TV에서 나와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보면 자기 아는 단계 정도, 조금 더 나가면 그냥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단계, 기계적으로 들었을 때 별 이렇게 뭐 내용이 뾰족한 내용이 없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아주 뛰어난 분들,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으로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제 늘 어, 원하는 건 그렇죠. 잘 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쨌든 1주차에 그런 공부를 했고, 오늘은 2주차에 할 내용은 어, 제가 그 커리큘럼에 발표를 이미 올렸었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첫 번째 챕터가 초기 사업 진행 단계. 여러분이 초기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규 사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신규 사업자, 막 시작한 에딘이죠, 에딘이. 요새 그 어떤 분야든지 처음 하는 사람을 린자를 많이 붙여요. 어린이의 린자. 그래서 주린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 처음 하는 사람 주린이. 그다음에 근데 우리 이제 애터미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은 에딘이죠. 이제 그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표현이 좀 어감은 좀 그런데, 오류라고 할까요? 뭐 잘못하기 쉬우신 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단어를 좀 제가 약간 임팩을 주기 위해서 함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빠지시면 못 나오는 거죠. 어쨌든 신규 사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업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 네 번째가 라인 구축 시 유의사항, 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피치용. 그래서 이제 오늘 다섯 개 챕터 중에서 첫 번째 소기 사업 진행 단계가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내용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공스쿨 6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 2주는 사업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 사업 준비에 필요한 내용, 그 다음에 3, 4주는 사업 진행하는,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5, 6주가 6주가 성장, 여러분의 사업에 성장하시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1주에 이어서 2주차도 여러분의 사업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젊은 우리 여성 사업자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시는데, 요즘은 그냥 얼굴 보면은요 알 수가 없어요. 젊은지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20대인 줄 알았는데 뭐 40대라 그러고, 이렇게 나이들을 굉장히 뭐랄까 저보고도 좀 또 좀 젊어 보인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보기에는 그냥 젊은 분 같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사업을 이제 애터미 많이 하러 나오세요. 요즘에 보면 이제 애터미 사업이 비전이 있으니까 나오는데, 이 젊은 분들한테는 제가 좀 제 나름대로 팁을 말씀을 드린다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라인에도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책을 좀 더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 제가 늘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책을 좀 더 많이 읽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연령층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 파트너가 나이 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20대, 30대 사장님들 밑에 20, 30대만 오는 게 아니고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들 70대까지 들어오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같이 후원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삶의 지혜라는 게 꼭 우리 사업이 뭐 싸고 좋다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나이에서 오는 지혜가 있죠. 그런데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삶의 연륜이 짧다 보니까 좀 그런 지혜가 삶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게 좋겠다. 책에는 이 지혜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아까 젊은 사장님들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러 나오시고 하는 것 보고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이 시간이 여러분 사업에 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책을 한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시죠. 거대한 가속. 요즘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표를 하면서
저는 좀 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디오북도 있고 강의도 있는데 이 강의나 오디오북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냥 읽지 않고도 늘 들어서 그냥 이렇게 아무 장소나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기억이 잘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읽으면서 얘가 표시를 하고 이렇게 줄을 긋기 때문에 나중에 두 번째 다시 볼 때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이렇게 보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빨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선호하는데 어쨌든 뭐 각자가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건 뭐 방법을 택하는 거고 어쨌든 책을 듣든 읽든 좀 읽으시는 게 좋겠다는 게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책은 여기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 앞에 작은 글씨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앞에 다가온 역사의 변곡점. 이 책을 제가 왜 약간 벌써 제목이 좀 뭐랄까 이걸 무슨 책이라죠? 이러면 단순한 교양서적은 아니죠. 에세이도 아니고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지신 분이 스콧 갤러웨이라는 분인데요.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스턴 MBA, 굉장히 유명한 MBA입니다. 스턴이라고. 거기 교수분이세요. 그가 상당히 뛰어난 분석가고 현재 교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애터미 여기 나오시네요. 이분이 이제 스캇 갤러웨이라는 분입니다. 약간 스티브 잡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옛날 돌아가신 그쵸?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여기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시세와 기회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왜 제가 이런 또 우리 사업하고는 좀 관계 없어 보이는 이런 책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꼭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많은 속도로 변화하고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우리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드립니다. 이게 거대한 가속이라는 게 가속의 속도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큰 그렇죠. 빅 체인지죠. 여기 조금 다 이걸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에 어 이제 이분이 한 얘기죠. 제가 딱 가슴에 닿는 그런 귀절들만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글을 써놨어요. 평소 같으면 습득하는데 10년은 걸렸을 이런 습관이 이제는 우리의 뉴 노멀이 되고 있다. 노멀이라는 것은 이제 뉴 노멀이면 어떤 행동이나 사고의 새로운 틀이죠. 뉴 노멀. 그러니까 우리의 틀이 바뀌고 있다. 생각의 틀이나 행동의 틀이 바뀌고 있다. 그 뜻인데 이게 이제 사례를 들면서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는 줌 미팅 얘기를 드는 거예요.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 사실 줌 미팅 전에 화상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많은 대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정부 기관도 그렇고 아주 오래전부터 벌써 꽤 2, 3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화상회의를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막 회의실에 엄청나게 큰 막 화면을 설치를 하고 컨퍼런스 콜 할 때, 그러니까 회의할 때 쓰는 전화기를 갖다 놓고 뭐 수없이 시도를 했죠. 그게 이제 뭔가 혁신의 하나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회의는 모여서 해야지, 뭐, 다 모이는 거예요, 맨날. 얼굴 봐야지. 모여서 얘기해야지, 뭐, 잘 전달이 되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기구만 갖춰놓고 장비만 갖춰놓고 쓰질 않고, 화상회의라는 것은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려도 안 되던 일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딱 10개월 사이에 지구 전체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지금 이 화상회의, 소위 말하는 줌 미팅하는 게 화상회의잖아요. 이걸 쓰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안 바뀌어오던 일들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사례로 들은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그를 보면은 정말 우리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구나. 과거 몇십 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던 일들이 요 1, 2년 사이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집단 도태라는 말을 또 써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강한 자가 훨씬 더 강해지는 세상. 이렇게 나옵니다. 집단 도태. 참 그런 무서운 말이죠. 어, 한쪽에서는 거대 IT 기업이나 디지털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화려한 그런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무자비한 집단 도태가 일어나고 있다. 집단 도태. 무자비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분이. 그냥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고 잔인하게 학살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IT 디지털 기업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지금 이 팬데믹 1, 2년 사이에 한 3천 개 정도의 미국 기업이 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단순한 이런 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회사들. 니먼 마커스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백화점이거든요. 제이크루라고 옷을 만들고 의류 회사죠. 이것도 제이씨 페니, 브룩스 브라더스, 허츠라고 렌트카 회사죠. 이 외에 뭐 수도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 3천 개 정도가 도산을 했다는 겁니다. 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조금 1년 좀 더 됐겠죠. 핸드면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그러니까 연봉 1억, 한 1억 2천 되겠죠, 요새 환율로.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일자리에 60%는,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한 60%는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대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다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연봉 4만 달러 미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다 현장에 나가서 90%가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데, 현장에 나가야지만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90%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지금 다 이 해고를 당하고 일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났냐면, 한국도 보이지 않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겠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막 죽겠다 그러는 것처럼 미국의 그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는데요. 그 대공황 시에 굉장히 기간이 길었죠. 10년 이렇게 오래 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극복을 했지만 굉장히 오래 갔죠. 꽤 오랜 기간 동안 대공황 때 실직자 수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단 10개월 만에 그런 실직자가 발생이 됐대요. 그러니까 연봉이 작은 소위 말해서 블루 칼라 노동자들일수록 훨씬 더 해고를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게 없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가혹한 그런 지금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항상 역사도 그랬지만 늘 강한 사람은 더 강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무슨 상황이 돼도 항상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얘기지만 수치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여기 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번에 뚫린 기회의 구멍을 통해. 그러니까 이번에 뚫린 게 뭐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팬데믹이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변화의 시대를 이번에 뚫린 기회의 구멍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분이. 이번에 뚫린 기회의 구멍을 통해 혁신과 자본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혁신을 하는 기업이나 사람만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혁신과 자본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가살하거나 죽거나 해고당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성공하는 기업들은 좀 이런 면이 있구나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존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베조스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 지금 요즘은 저 일론 머스크로 바뀌었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위치에서 10년이 뭐예요? 지금 20년. 저는 뭐 우리 기억을 더듬는 한 굉장히 오래됐죠. 이병철 회장님 때부터 삼성이 늘 이기죠. 이익은 현대고 바뀌지 않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데 미국은 그 거대한 대기업들이 1년 만에 위치가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미국 최고의 기업으로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엑손 모빌, 뭐 석유 회사들, 그다음에 뭐 US 스틸 철강 회사, 이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금융 회사들을 막 1위 했었죠. 그런데
이 IT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로 올라섰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불과 또 1, 2년 만에 아마존닷컴이라는 이커머스 회사가 앞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근데 불과 또 1년 만에 이 테슬라라는 일론 머스크가 또 뒤집어 버렸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베조스를 능가한 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건 미국 독주 체제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절대 미국은 우리하고 멀어져서는 안 될 나라겠구나 하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CFO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러냐면 미래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미래를 어떻게 쫓아가 볼까, 어떨까 미래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측하지 말고 그냥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모든 이 혁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변화해서 혁신을 하면서 앞서가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야 어쨌든 그런 이 말도 굉장히 저한테는 뭐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예측하지 말고 10년 후에 내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모습이 10년 후 내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미래는 난 어떻게 살까?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만들어 가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10년 후 내 모습이 되는 거니까 골치 아프게 미래가 어떻게 상상하지 말고 만들어라 그걸. 그 개인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죠. 참 멋진 말 같아요. 어쨌든 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농담도 이분이 농담도 하시는 분이에요. 팬데믹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대요.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 코로나 시대 첫째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 넷플릭스를 본다. 이제 미국은 이미 TV를 보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TV를 보는 세대는 50대, 60대가 줍니다. 20대는 TV를 거의 안 보고요. 30대, 40대도 잘 안 보죠. 지금 이미 벌써.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확실히 늙은 세대 맞구나. 라떼 세대구나. 나는 꼰대네. 이렇게 아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TV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미 벌써 20대, 30대, 40대는 TV를 안 보고 넷플릭스를 본다. 유튜브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TV를 본다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넷플릭스를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집에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배우자를 증오한다. 이 집에만 맨날 있으면 싸운다는 거죠. 부부가 맨날. 배우자를 증오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녀가 지긋지긋해진다. 이건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팬데믹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랍니다. 이런 말은 별로 우리가 본받을 말은 아닌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 생활이 좀 약간은 뭐랄까 건조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집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어쨌든 뭐 또 여기 좋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런들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번에 런들. 런들은 뭐냐면 영어 런 뛰다죠. 런하고 번들을 합해서 런들이라는 말을 쓴대요. 런들.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 반복적으로 물건을 번들로 사게 하는 거죠. 기업들이. 번들로 묶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카카오가 그렇잖아요. 카카오를 보면은 카카오톡만 했어요. 근데 어느새 갑자기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고 카카오 게임을 하고 카카오페이로 송금을 보내고 전부 묶음으로 카카오 걸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들이죠. 우리도 애터미에서도 여러분의 제품을 전할 때 번들로 다시 말해서 애터미 제품을 다 골고루 쓰게 해야 된다. 사람들.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다 붙여서 번들뿐만이 아니고 런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기업들이 거기다 지금 사활을 걸고 있대요. 번들로 런을 하게 만든 거라서 런들. 자기네 제품을 묶음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다 쓰게 하면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쓰게 한다. 안 쓸 수 없게. 우리도 애터미를 그렇게 사업을 할 때 제품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애터미 제품을 골고루 다 쓰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쓰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지금 얘기했었죠.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참 책을 소개할 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뭐 이미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직 안 읽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특히 리더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우리 사업이 유식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유식할 필요는 없죠. 이 일 자체가. 그렇지만은 유식하다고 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안다 그래서 불리해질 건 없어요. 지적으로 한다 그래서 손해볼 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앞으로 중산층들이 우리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뭐 아는 게 많잖아요. 지식도 그렇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스폰서가 된다고 하면 또 그분들을 후원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읽고 이렇게 상식과 지식을 늘리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2주차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이제 초기 사업 진행된 단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에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느냐를 제가 초기 사업 진행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사실은 제가 이 라떼 세대라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화면에다가 PPT를 만들어서 띄워야 되거든요. 요즘 유튜브 보면 좀 한다 하는 그 유튜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뭐 이렇게 다 PPT도 하는데 저는 뭐 와서 제 얼굴 보여서 맨날 떠들기만 하니까 이게 과연 이래갖고 이 강의를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이 시대에게 맞는 일인가 지금 늘 제 스스로 좀 약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재미도 좀 없고 여기다 막 여러 가지를 띄워주고 보여주고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만난 이 스폰서가 좀 라떼라서 내일 모레 70이 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최혜준 팀장님 같이 젊은 분들이 강의할 때는 아주 다양한 자료와 이런 걸 띄워가면서 요새 TV에 보면 유튜버들 보면 정말 멋있게 하잖아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확신의 단계 그러면 이 단계가 지금 확신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탁 띄워서 보여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확신이 왜 필요하냐? 이건 뭐 무르나 만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확신이 없으면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확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자주 예를 들면 남녀 관계에서도 결혼을 할 때 내가 이 여성과 이 남성과 결혼했을 때 내 미래가 행복해질 거다. 잘 살 거다. 이런 확신이 없는데 결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때는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결혼 안 하면 뭐 등 떠밀려서 그냥 가는 거죠. 별 확신이 없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업도 똑같아요. 애터미 사업도 본인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신이 꼭 사업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고 이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당연히 결과도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꼭 필요한데 어떤 확신들이 필요하냐? 첫째,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지난주 일주에 거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애터미의 비전을 얘기했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확신이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은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 그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그 외에도 있겠지만은 그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가장 꼭 필요하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확신은 하도 사회에 사람들의 그 어떤 편견, 오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벽을, 사회의 벽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연 무엇이냐? 성격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싸고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를 만들고 기본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플랫폼 사업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일의 성격을 좀 규명해 보면 그것은 이제 성격을 규명하면 이거는 생활비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일입니다. 생활비 지출로 소득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사실은 생활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 우리 애터미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많은 유통업체들이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사람들의 생활비로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런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애터미 사업은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많은 기업들이 이게 아마 백화점 그렇죠. 인터넷 쇼핑몰 그렇죠. 시중에 보는 많은 회사들이 우유 파는 회사들, 옷 파는 회사들 다 생활비로 돈 버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도 일반 기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회사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가지고 하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다른 회사들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일들은 자기가 건물을 세우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데 우리는 사업자들이 직접 그렇게 하는 건 없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내 노력만 가지고 하는 일인데 좀 그런 점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활비로 소득을 창출하고 수입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기업들하고 똑같아. 사실 기업 중에는요 특별한 회사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공장 세우고 사무실도 세우고 자기 자산을 만들어 이렇게 하는데 우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버라는 회사. 우버라는 회사는요. 지금까지 그런 어떤 차량을 이렇게 영업을 하면 본인이 대부분 차량을 샀어요. 택시 회사도 그렇고 버스 회사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근데 이 우버라는 회사는 다른 사람들의 차로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 털면 자기는 자산이 거의 없어요. 사무실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우버는. 그렇죠.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수십조를 자랑하는 회사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버라는 회사 아시죠? 한국에는 그게 이제 영업의 제한 때문에 못 들어왔지만 이 미국이나 동남아, 유럽은 흔하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우버를 모르면 거의 여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우버라는 게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버 본사에서 얘기를 하면은 비는 시간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 영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버 회사는 차가 없어요. 전부 남이 차로 하는 거죠. 남이 차. 또 에어비앤비라는 숙박 공유 업체. 이거는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우버도 그렇고 이 숙박도 그렇고요. 공유 개념, 경제의 공유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든지 자기가 직접 다 가지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우리가 같이 쉐어하자 뭐든지. 그러면 더 훨씬 더 효과적일 거 아니냐? 이런 공유의 개념에서 나온 업체들인데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숙박업체는 전부 자기가 뭔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텔을 짓고 하다못해 모텔이라도 짓고. 근데 우버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 부동산이라고는 일도 없죠. 이제 그런 특별한 회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가 노력으로 자본 없이 이 애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유통업을 하는 거고 유통업의 중에서 생활비를 가지고 하는 일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 기존의 다단계 잘못된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이 일은 그런 일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의 컨택 자본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컨택 자본이라고 그래요. 컨택 자본. 경제학적 용어죠. 그러니까 자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자본이 있습니다. 금전 자본, 기술 자본. 옛날에 매력 자본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이 컨택 자본은 쉽게 말하면 나의 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맥.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의 인맥, 나의 컨택 자본으로 다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디냐?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런 SNS 업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톡도 마찬가지야. 카카오도 나의 컨택 자본을 내가 아는 인맥을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더 모르잖아요. 나보다는. 근데 나보다 그 사람들이 내 인맥을 더 잘 활용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나는 SNS로. 그래서 엄청난 막 수천억, 수백조의 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애터미사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부터는 나도 나의 컨택 자본, 인맥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소주 마실 때나 무슨 결혼식 때나 장례식 때나 이렇게 활용하거나 연락했던 컨택 자본들을 이제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내 인맥을 활용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문제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이미 다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던 일이에요. 이것도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드리냐면 사실 지금은 비전의 시대입니다. 비전의 시대.
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테슬라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세계 1위의 기업이 됐고,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죠.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좀 웃기는 게 있어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연간 60만 대 정도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가 토요타예요. 토요타. 토요타가 뭐 잠깐 몇 천만 대를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 우리 현대 기아가 한 600만 대 정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사실은 현대 기업보다 훨씬 작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 시가총액을 보면은 테슬라는 천조, 뭐 저기 뭐야 우리 현대 기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는 매출, 이익을 얼마느냐, 매출이 얼마냐, 몇 대를 파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가지고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애터미 사업도 싸고 좋다는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비전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비전이 안 되고 그럼 싸고 좋은 제품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느냐? 네 컨택 인맥 컨택 잡은 인맥을 활용하는 일이다. 네 생활비야 네가 아는 사람들의 생활비로 돈을 버는 일이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부터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3년 안에 2억 정도를 버는 걸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3년 안에 2억 정도. 왜냐하면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 돈에 대한 경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한 5년에서 뭐 오토 판매사 하면 괜찮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얘기는 지금 전혀 제가 볼 때는 비전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래 그래도 감지덕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요즘엔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로 빨리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예. 근데 3년에 과연 돈을 벌 수 있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게 비전이죠.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어, 본인이 알고 남한테 전달할 수 있고 솔루션을 제시할 정도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알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이런 걸 수 있어요. 내가 잘 몰랐다 이 일.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는 분이 많아요. 애터미에는. 사실 우리 지금 초창기 멤버들은 거의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뭐 어떤 분은 뭐 20년, 30년 동안 오직 네트워크 마케팅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무시 못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만나서 지금까지는 다른 회사들이 회사가 신통치 않으니까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이 발휘가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애터미라는 회사가 싸고 좋은 제품 가지고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니까 이게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혀 안 해본 분들은요, 사실 이 일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제가 볼 때는 짧게는 1년, 길게는 막 2, 3년씩 걸립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야, 그럼 우리 빨리 많이 벌어야 좋은데 나는 그게 안 되지 않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시간이 가면서 사실은 공부가 제대로 안된 경우도 많아요. 그냥 싸고 좋다 이것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다 안다고 또 안 하고, 예.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지식과 경험이 이렇게 쌓이지 않다 보니까 시간을 가도 발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게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일이거든요. 사다리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빠른 속도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은행에 25년 다니면서 안 됐던 일이 애텀에서는 불과 5년 만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은 그런 비전의 시대인데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비전을 제시하려면 여러 가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좀 다른 각도에서 야, 너 싸고 좋은 제품 가지고 뭐 소비자 만나면 돈 벌 수 있어.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이 또 필요합니다.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애터미 사업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사업은 애터미는 뛰어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어,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죠. 가성비가 뛰어나요. 어, 그리고 이제 요즘은 가성비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나 삼성폰 같은 경우,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게 꼭 싸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런 건 아니에요. 뛰어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 부품으로 보면은 애플 같은 회사가 순이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플 제품 자체는 원가가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사느냐? 그게 뛰어난 기술력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애터미 같은 생필품의 경우에는 가성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샴푸가 이런 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되었더라도 그걸 한 통에 막 10만 원 팔면 뭐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제품은 근데 뛰어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도 또 많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 해모인 같은 경우, 그래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 확신은 제품,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을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써보셔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제품도 내가 써보지 않는 한 확신은 오지 않죠. 그래서 어,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다라는 거하고 확신을 갖는 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싸고 좋아를 아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확신은 체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과 체험. 체험은 지식과 체험으로부터 온다. 확신은. 그래서 꼭 반드시 써보셔야 된다는 거고 다 써보셔야 돼요. 다. 거의 대부분 제품을 다 써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시는데 어, 수많은 보통 사람이 성공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잖아요, 이걸. 그럼 확신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일이야. 이 비전이 있어. 그러면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너 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나는 이제 시작할 거나 아직 내가 경험을 쌓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사 3년 됐어도 4년 됐어도 넌 돈 못 벌잖아 이런 말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동안 사실은 내가 사업에 대한 확신을 100%못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가졌다. 내가 애템에 대한 사업을 확신을 가진 지가 이제 일주일 됐다. 일주일. 내가 4년 동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일주일 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내가 뭐 잘 몰랐다. 경험도 없었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뭐 지금 2년, 3년 했는데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내가 몇 억을 못 버는데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나? 쭈비쭈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경험이 없다든지 아직 확신이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업을 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 됐다. 예,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좀 아닌가? 맞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 회사에 2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여주시면 돼요. 나 한번 와봐라. 우리 저 석세스 아카데미도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굳이 어디 안 가도 돼요. 우리, 지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시고 해서, 그런 이제, 여러분도 애터미스에 대한 확신을 뭐로부터 갖느냐? 이미 나와 있는 그 성공해가는 사람들을 보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음. 성공에 대한 확신을 제품으로부터 가질 수가 있지만 저는 가장 강한 확신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이미 성공하고 있다는 게 가장 강한 확신을 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 되느냐 이게 과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이 애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에 확신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어떤 확신? 네트워크 마케팅의 확신,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 어쨌든 여러분이 그 2년, 3년 안에 2억을 내가 연봉 2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고 그렇게 벌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의 문제지 사실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하죠. 일은 다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도 비전 있고 애터미 사업도 비전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 뭐 내가 확신을 못 가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출발부터 삐그덕거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확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확신. 이미 사실 아시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사실은 문제예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가득 차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는 사람이 이런 거죠. 내가 뭘
내가 어떻게 해? 아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터미사업도 그렇게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여기에 뭐 제가 여러분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을 다 갖게 해드릴 수 있느냐는 어렵겠지만 그런 확신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드릴게요. 어떤 여자 배우가 이름이 뭐였다 제가 까먹었어요. 실제 그 사람 유명한 스타인데 그 사람은 오디션을 막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얼굴도 굉장히 미인이고 연기력도 뒷받침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두 가지를 갖춰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뭐 장혁 같은 배우 있어요. 지금 뭐 이 액션 배우는 굉장히 한국에서 아주 날리는 배우죠. 이분이 장혁이란 분이 거의 그 오디션을 수백 번을 떨어졌대요. 수백 번. 자, 이제 그 정도 떨어지면 사람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가 과연 배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게 체질에 맞는 건가? 내가 연기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자신 있게 도전을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떨어지면 이게 뭐 본인도 모르게 자꾸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디션을 갔는데 어, 감독이 그러더래요. 그 감독이 보통 이제 그 배우들을 스카웃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디션에서 뽑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이 그 여자 배우를 보고 아니, 당신은 굉장히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고 쭈뼛쭈뼛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쭈뼛쭈뼛한 자신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감독이 볼 때는 아주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어서 이게 되는데 왜 저렇게 쭈뼛쭈뼛할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이유를 잘 모르겠죠? 원래 성격이 저런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무 이 사람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몸에 밴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날 발탁이 돼서 지금은 스타가 됐어요. 지금 스타더라고,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많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실패를 거듭하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실패를 겪지 않았어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뭘 잘 돼 본 적이 없거든. 네. 제 친구 중에서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만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자주 만났죠.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서 다 회장님이 되니까 저는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근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 이렇게 행동이 비슷한데 대학교 가고 졸업하더니 어, 걷는 거며 말하는 게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어? 그래서 식당 가서도요. 걸을 때도 팔자걸음을 많이 걸어요. 이렇게 쫙 걸어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이렇게 걷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메뉴판을 앉으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메뉴판을 딱 보면 그냥 가격을 막 보거든요. 이렇게 막 봐. 뒤로 갈수록 비싸지죠? 앞으로 돌아가. 예. 근데 맨 뒤에 보면 면 이렇게 나오면 그거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얘네들은 오늘 뭐가 맛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뭐가 좋아?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가져와 봐. 그게 어떻게 보면요. 뭐에서 오는 자신감이겠어요? 돈에서 오는 자신감이죠. 근데 우리는 뭐 사실 돈도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쪼들리고 살다 보니까 늘 그냥 약간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고개도 더 숙이고 이렇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제가 일본 가보니까 일본은 대부분 사람이 땅만 보고 다녀요. 땅만 보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너무 좀 경제적으로 좀 때로 어렵고 또 일도 잘 안 풀리고 그게 우리 능력 탓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위축이 되고 하면서 자신이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내 모습은 아니죠.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자신이 없는 아기는 없죠. 아기들은 다 태어나면 엄청 우렁차게 울어요. 다 자신 있게 울죠. 근데 나와서 조그만 소리로 앵앵거리고 그렇게 울지는 않죠,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자신 없어갖고. 그렇죠?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뭔가 환경 탓이고 살아오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한 탓이니까 다시 한번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감옥에 두 가지 감옥이 있다 그래요. 두 가지 감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감옥이 있고 하나는 정신적인 감옥이 있어요. 육체적인 감옥은 우리가 죄를 저질 Recording in progress. 정신적인 감옥은 한번 갇히면 나오기도 어렵고 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서 깨고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육체적인 감옥보다는 정신적인 감옥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걸 깨고 나오셔야 돼요. 깨고 나오시려면 어떻게 되냐? 자꾸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스스로 자기가 거기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많이 외쳤어요. 뭘 외쳤냐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뭐 은행 지점장을 했으니까 했겠지. 원래부터 인맥도 많고. 그런데 아니에요. 제 뭐 파트너 중에서 은행원이나 제 동기, 고등학교 동창들 뭐 보셨어요? 없어요. 예, 저도. 예. 그리고 늘 저도 미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확신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안하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되는 건가? 밤에 고민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항상 한 거는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외친 이유가 뭐냐면 책에서 보니까 그걸 외치면 이 귀로 그 얘기가 들어가서 내 뇌가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게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게 이제 큰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서도 외치고 가장 많이 외친 게 그냥 운전하면서 차에서 외쳤어요. 백미러를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그래 효과가 있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안 보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과 떨어진대.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자신 있는 얼굴을 하면서 난 할 수 있어.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번씩 막 외쳐요. 그러면요. 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있어져요. 그게. 예. 그리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이제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이런 말을 그거 제가 계속 그 말도 제가 많이 외쳤어요. he can do.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저 아저씨도 되고 저 아줌마도 되는데 내가 왜 안 돼?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외친다든지 어쨌든 저도 이 어떤 자신감이 확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시도는 좀 두려워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 되면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야 니네는 뭐 네트워크에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요 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낸 대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꿈을 전한 그런 대가고, 그렇죠? 꿈이 없는 사람들한테 꿈을 갖게 해주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대가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두려움을 극복한 대가다. 그 대부분 사람이 두려워서 못하거든요. 겁이 나서. 자신감이 없어서.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견뎌내는 거죠. 견디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수입은 바로 그런 대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자신감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뭐 거칠 것이 없이 살았다고 보세요. 자신만만하죠.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단지 환경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약간은 이렇게 좀 위축된 모습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먼저 제일 중요하다. 자, 일단 우리 사업을 하는 데는 첫 번째 초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단계별로 봤을 때 우선 확신에 대한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애터미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행동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소비자는 모르겠지만 특히 사업은. 왜냐하면 사업을 권하면 대부분이 내가 아주 준비가 안 돼 있고 지식도 짧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막 초기에 또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좀 약간 그것은 약간은 준비 안 된 확신이에요. 막 들떠갖고 막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내가 금방 돈 될 것 같아.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막 이런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준비가 안 된 확신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들은 거의 안 받아들이죠. 너 그거 왜 하냐? 다단계인데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는 뭐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근데 세 번, 네 번 맞으면요. 잠번찌도 많이 맞으면 사람이 기절해요. 예,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굉장히 약한 확신이에요. 유리벽 같은 확신이죠. 초기에 갖는 확신은. 그 확신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행동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들판 뛰어다니듯이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차분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3주차와 4주차에는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시스템, 성공의 8단계란 그런 시스템과 A과, 매일매일 A과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 행동의 단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3주, 4주에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러니까 확신의 단계와 행동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셀프 리더의 단계로 가셔야 돼요. 이 셀프 리더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 뭐 굉장히 오래 걸려서 리더가 된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해내는 어떤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오래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가능하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저 생각에는 뭐 3개월에 가시면 더 좋고, 그렇죠. 늦어도 6개월은 안 넘으셔야 돼요. 이 셀프 리더의 단계가. 그게 뭐냐면 어, 스스로 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셀프 리더예요. 스스로 해내겠다. 나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인데, 사실은 처음 나오자마자 그런 생각되면 바로 그분은 셀프 리더의 단계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 스티븐 코비 박사 아시죠? 제가 강의 때 여기서 요 성공스쿨 과정에서도 제가 언제 하냐면 4주차에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7가지의 중요한 그 성공에 필요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도적으로 산답니다. 주도적으로 산다. 자기 스스로 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리더의 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리더가 되지 않고 스스로 해내겠다, 주도적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성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도 스티븐 코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첫 번째, 주도적으로 산다. 그런데 사실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주도적으로 사시는 건 맞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막 해도, 저도 그랬죠. 은행을 그만두고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미쳤냐, 뭐 너 이상한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관계없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게 이제 주도적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변에다 말리잖아요. 보통 그래요. 네트마케팅 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런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내 스스로 일을 하는 거니까 일단 주도적으로 사는 모습은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업을 하시면서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이 결정까지는 내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스폰서가 도와줘야 돼, 스폰서가 뭘 해줘야 돼, 뭐 나 혼자는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사회에서는 주도적으로 사시는 분들인데,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애터미 사업을 못해요. 다른 사람이 말리기 때문에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까지는 분명히 주도적으로 사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안에 들어오면 어디서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스폰서가 뭐 라인을 어떻게 해주고 뭐 포인트 이런 갑자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전혀 주도적이지 않은 분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재심합력이에요. 왜 싫어하냐면 그 뜻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애터미 안에서는 재심합력이 뭔가 도움을 받는 도구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남을 도와주면서 재심합력해 이러면 그냥 괜찮은데, 이 재심합력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누가 나한테 해주는 걸 재심합력이라고 생각해요. 날 도와줘야 돼. 나를 성공해. 특히 스폰서가 나를. 그거는 재심합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 의존이에요. 의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겁니다. 여기 혹시 오셔서 애터미 오니까 재심합력해서 스폰서가 날 도와준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말보다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쓰세요.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 차라리 그 말이 낫습니다. 괜히 제시한명말 자꾸 쓰다가는요, 사람이 점점 의존적이 돼갖고, 제가 볼 때는 멀쩡하던 사람도 의존적이 되면서 사업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이건 뭐 다시 나가지가 않아요, 잘. 절대로, 지금 특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사업은 내 힘으로 스스로 해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날 도와준다? 뭘 도와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스피치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열정을 끌어올려주는, 내가 스피치를 해서 그런 게 재심합력이에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걸 그래서 이 셀프 리더의 단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존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애텀에서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스스로 해내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애터미뿐만이 아니고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유산이라는 건 1도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그랬죠, 제가. 원망한 적이 없어요. 어.
항상 이런 못 받지만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항상 스스로 이제 생각을 했죠. 예. 그게 제가 부자가 되는 첫 발자국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애터미를 하게 됐고 부자가 됐죠. 그런 것처럼 뭐 여러분 이미 다 셀프 리더 단계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는 셀프 리더에 있던 분들이 이상하게 애터미 오시면서 의존적인 형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예. 여러분 밖에 사회 살면서 누구 맨날 남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요즘 세상에는 돈 꿔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도와달라는 건 고사하고 나 100만 원만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일도 없죠. 100만 원 꿔달라는 얘기도 잘 안 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친구 하나도 돈 꿔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지금까지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잘 살아오고 있었던 분들이 이상하게 애텀이 들어오면 갑자기 의존적이 되면서 제시함력 얘기를 하면서 누가 날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현상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오히려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안 쓰는 게 좋겠다 그 말은. 아예. 예. 자, 이 부분은 왜 저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성공 못하고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예. 그것 때문에. 그래갖고 마치 자기가 성공 못하는 게 누가 날 안 도와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충분히 혼자 성공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이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의존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막 내 이제. 아 스폰서가 돈을 벌어가는데 나 때문에 돈 벌어가는데 나를 안 도와주네. 예,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고 있었어요. 제 라인에서 저 파트너 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옛날에는 정말 아주 자기가 모든 일을 잘 해내오던 아주 능력 있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애터미에 들어오셔갖고 스폰서가 날 안 도와줘.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서 저분은 애터미 안 하는 게 낫겠다. 원래 잘 살아오시던 분이고 애터미 하기 전에도 1,000만 원씩 버시던 분이 왜 여기 와서 저렇게 자꾸 약한 모습으로 바뀌실까? 그러면서 화를 막 내. 스폰서한테. 스폰서가 나 때문에 돈 벌어가는데 나를 안 도와준다고. 이거는 오히려 사람이 애터미 같은 좋은 사업을 만나서 정말 성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나빠지는 케이스 같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어, 모습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좋은 사업을 만나서 본인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고 또 그렇지만은 이제 도구가 없어서 성공을 못하고 부자가 못 됐는데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열심히 살아오던 분이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하면 이 도구를 좋은 도구를 만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해서 성공을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렇죠? 이 셀프 리더의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초기 사업 진행 단계에서 1, 2, 3단계를 말씀하고 두 번째 이제 챕터로 넘어가서 신규 사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에린이, 애터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확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오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규 사업자들은 어떤 오류, 어떤 함정, 이런 데 이렇게 잘 빠지자면 전념하지 않으신다. 세상에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이유고요. 전념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는 뻔한 얘기, 얘기 드릴까요? 아프리카에서 사자나 지금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신 전력을 다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여러분 아주 진부한, 영어로 하는 클리셰죠. 아주 진부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애터미가 아무리 쉬워 보이고 이렇게 대충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너무 단순하니까. 그런데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전념하셔야 돼요. 전념.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세 번째 습관이 소중한 일을 먼저 한답니다. 소중한 일. 자기가 애터미로 성공하고 싶고 내 성공보다 내 가족의 성공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가장 소중한 일이죠. 현실 세계에서 사는 우리가. 그런데 내 성공과 내 가족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났는데 전념하지 않는다. 적당히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그것은. 그렇죠? 네. 시간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정신과 모든 노력을 여기에 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첫째, 전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신규 사업자들은 거절에 감인 반응하셔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너무 두려워하셔요. 딱 생각을 하셔. 그래갖고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뭐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다른 사람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인생에서 성공 못하는 걸 두려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두려운 건 내가 인생에서 성공 못하고 단 한 번뿐 이 인생을 그냥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게. 그렇죠. 그게 정말 두렵다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거절에 과민반응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몇 번 들으면 그만두셔요. 아니 이 황금 같은 기회에 정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고 내 인생의 아까 그랬죠? 변곡점, 전환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거대한 가속 책에서 그랬죠? 이 애터미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변곡점이에요. 전환점이 되는 거거든요. 예, 내 인생을 내 가족의 인생을 싹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거절한다 그래서 사업을 그만두고 그만두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예, 어떤 내 체면이 깎인다는 거예요. 저는 체면이란 말을 저도 중요시합니다. 사람이 체면을 상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내가 가장으로서 내 가족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뜨리는 게 체면을 상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고 다 안 됐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하는 게 두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두려워서 사업을 그만두거나 포기하고 소극적이 돼서 내 가족들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예, 그거야말로 체면이 깎이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거절이 쌓여서 성공으로 가져오는 거죠. 인생의 거절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절이 내 인생이 거절당하는 걸 막는 거죠. 내 인생이 거절당하는 게 뭐예요? 잘 살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삶이.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작은 거절을 쌓는 거죠. 예. 조금 제가 막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어쨌든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고 자존심이 상해도 자존심 상할 것도 없지만 상한다고 쳐도 그래도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예? 자존심 안 상하고 체면 안 깎이고 그런 대신에 꿈도 없고 예?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럼 뭐가 좋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꿈을 향해서 나가고 예,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거 너무너무 좋죠. 예. 저는 가끔가다 제가 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한테 필요한 시기만 좀 기억하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기 있죠. 여러분. 도종환 시인인가? 시인은 잘 모르지만 제가 시기만 기억을 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너무 멋있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달빛 부부라는 그런 유튜버가 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상당히 영화 배우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순히 스타들에 대한 뭐 이면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화 배우들의 주로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친 안젤리나 졸리가 17살에 미혼 뭐 아기를 갖고 그다음에 뭐 정신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뭐 아주 이런 얘기들 쭉 나오거든요. 결혼에 실패하고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영화 배우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해갖고 저런 걸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사진까지 구해서 보여줄까 하는 달빛 부부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유심히 저도 요즘은 TV를 거의 잘 안 봐요. 네, 안 보는데 보는 거 하나 있어요. 드라마 연모라는 드라마인데 재밌습니다. 여자 공주가 이제 왕이 되는 아주 특이한 소재로 딱 그거 하나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죠? 제가 그냥 행설수설 장관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절에 과민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자들이 또 어떤 많이 빠진 함정이 뭐냐면 스폰서에 과도하게 의지한다. 이거 아까 얘기 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스폰서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시던 분들도 애터미에 오시면 자꾸 이렇게 스폰서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 잘못된 피라미드 회사들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피라미드 회사들이 야 네가 한 라인 해. 내가 500만 원 찍을게. 그거는 이제 진입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500만 원 넣으면 돈 벌 수 있는데 양쪽을 다 하려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너 하나만 해. 내가 500만 원 줄게. 이게 이제 잘못된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 신규 사업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의 세 번째 스폰서에 과도하게 의지한다. 이건 내 사업이죠.
스폰서가 대신해줘. 스폰서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대신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내 성공을 대신해줘요? 그런 사람은 없죠. 부모님도 대신해서 나를 못 해주는데 누가 나를 그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성공은 내가 하는 거지 절대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고 후원할 사람이지 대신해주는 게 아니다. 라인을 만드는 걸 대신해주고 뭘 하는 걸 대신해주고 직급 가는데 지가 본인 해갖고 대신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자가 또 빠지기 쉬운 함정인 네 번째가 쉽게 포기한다. 쉽게 포기한다. 이거 조금 전에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창기인데 어떤 신규 사업자가 왔는데 그분이 집이 대구였어요. 근데 대구를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오시려고 하는데 내려가는 그게 이제 어떤 차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이제 대구 가시는 분을 했는데 해서 이제 대구까지 그때 우리가 속리산에 살 때거든요. 청주 속리산에서. 근데 이제 대구를 차에 같이 가게 이렇게 수소문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사업을 그만두신 거예요. 나중에 아니 석세스 듣고 막 열정 충만해서 내려간대요. 갑자기 내려가자마자 사업을 그만뒀을까 봤더니 이 같이 가는 운전수가 이제 운전수가 아니죠. 사업하시는 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가면서 둘이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놓는데 무슨 얘기들을 나눴냐면은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아우 이거 뭐 애터미 사업 쉬운 줄 알았는데 오늘 스피치 하는 거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죠. 엄청 뭐 거절당하고 뭐 울기도 했다 그러고 뭐 아우 뭐 이 되신 분들 보니까 보통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쵸? 아우, 저도 이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이 가면서 짝짝꿍이 맞아갖고 두 분 다 이제 내리면서, 그럼 우리 애터미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가시죠 하고서 집에 두 분 다 가신 거야. 참나. 그래갖고, 몇 시간 만에 그만두셨어요? 예? 석세스 끝나고, 대구까지 한 2시간 반? 그 정도 걸리겠죠? 그 가는 시간에 그만두셨어. 포기가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은 좀 드물기는 하지만, 정말 그 신규 사업자가 그렇게 좀 너무 쉽게 포기하신다. 또 제가 또, 뭐 좋아하는 식기랄까요? 항상 제가 기억에 남는 식기만 기억을 해요. 저한테 필요한 것만. 유시아 시인이 있어요. 유시아 시인.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든지 여러 시집을 많이 쓰신 분인데 약간 명상적인 시를 많이 쓰시는데 이분 쉽게 이런 글이 있어요.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동물이나 새는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철새가 가다가 뒤로 계속 돌아보면서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돌아갈까 이런 철새는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건기에 코끼리들이 우물을 찾아가잖아요. 무 때도 가고. 그런데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가다가 악어한테 물려도 죽고 뭐 굶어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새끼들은. 그런데 어떤 동물도 가다가 돌아가는 동물은 없어요. 머무는 동물은 없죠. 오직 사람만이 되돌아가요. 포기하고. 어떤 일로 해주세요. 그리고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물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동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장 뛰어난 사람만 포기를 한다니까요. 동물들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물에도 뛰어나죠. 예. 만물의 영장이 아니죠. 예. 절대 포기하면 어떻게 보면 동물도 그렇게 포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자기 꿈을 포기하면 안 되죠. 예. 너무 쉽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쉽다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책은 다음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쉬워 보이는 일도 시작하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계속하면 이루어진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예요. 예. 제가 처음에 애터미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내가 계속하면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 하시면서 이렇게 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 이게 이겨낸다는 것보다는 견디셔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절과 이런 걸 견뎌내셔야 돼요.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견딘다고 생각하세요. 극복은 위인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어, 박안서 작가분이 계시죠.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분이 남편이 암으로 죽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으로서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연이어서 겪으셨어요. 남편 암으로 돌아가시고 일찍 그다음에 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참담하죠. 그래서 이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고 그럼에도 계속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자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박안서 작가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이겨낸 게 아니고요. 그냥 견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금 바쁘네, 시간이. 그래도 뭐 이렇게 중요한, 조금 짤막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부업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것 약간은 좀 비슷한데, 부업자들은 좀 이제 많이 오시는데, 부업자는 이게 부업이지만 본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업자들이 이걸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일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성이 덜 들어가고, 이렇게 좀 뭔가, 뭐 얼렁뚱땅까지는 아니지만 술술 하는 거죠. 슬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생각만큼은. 그래서 여러분이 본업과 부업에 대한 정의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선 당장 돈이 좀 나오면 생활하면 본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업이다. 그 애터미가 부업이 되겠죠. 그런데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업과 부업을 바꾸셔서 본업과 생업으로 바꾸셔야 돼요. 생업. 본업과 생업.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월급을 받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먹고 살고 하는 일이니까 생업이고요. 본업은 뭐냐면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생업이고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끝까지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애터미가 본업이죠.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자, 그런 시간을 많이 하는 적게 하느냐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 일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업자는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시간 활용. 부업자가 시간이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내가 정성이 부족하고 내 생각이 확신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뭐 그냥 아무리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요. 그러니까 비전을 보면 뭐 해외까지도 막 가죠. 예, 애터미 사업 하러. 근데 비전을 못 보면 길 건너도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부업자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실제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있느냐? 우리가 퇴근 후의 시간, 밤 12시, 1시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시간이 많죠? 내가 내려고 맘만 먹으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던 시간들을 얼마든지 애텀에서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시간을 갖다 엄청나게 매일 막 10시간씩 투자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애터미가. 그렇죠? 예, 그래서 부업자들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술렁술렁 하지 마시고 시간 활용을 잘해서 적어도 하는 시간만큼은 아주 빡세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부업자들은 좀 느슨하게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느슨하게 목표를 잡는다. 이게 부업자들이 조심해야 될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너무 기간을 길게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 강의하실 때도 그러시고 한 5년에서 오토 판매가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된다. 비전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그 말이 통했어요. 또 괜찮지.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5년에 200만 원을 번다? 나쁘진 않지만 그걸 비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우리 사회가 인건비가. 모든 게 다 올라갔어요. 왜? 나라가 잘 살거든요, 지금. 돈이 흔해요. 예. 부자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걸 계속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원래 애터미가 2, 3년이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꾸 뭘 좀 안 되다 보면은 자꾸 늦추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애터미가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3년 안에 내가 2억을 벌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내가 안 된 것은 내가 애터미 네트워크 경험도 없었고, 내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됐고, 또 내가 열심히 안 했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내가 공부도 제대로 하고, 확신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서 3년 안에 내가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업자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너무 느슨하게 잡으시는 건 안 돼요. 네. 세상이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고 있는데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업자들이 좀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라인 구축 시 유의사항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라인 구축 시 유의사항.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스피치 중에 또 있네. 우선 본인이 두 라인을 하시는데 부부는 한 코드입니다. 부부는 한 코드.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은 한 코드. 처음 나오시는 분만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막 하시잖아요. 혹은 부인하고 남편 따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입하는데 그게 아니고 애터미는 부부는 한 코드입니다. 다른 데는 되던데
대부분 피라밋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500만 원, 부인도 500만 원. 그건 지네 회사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지. 부부는 원래 한 코드죠. 예, 우리 네트워킹이 상속도 되고 다 이게 평생 연금이 나오는데 이걸 따로따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그래서 부부는 한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지 않는 가족들을 가입시켰을 때 사업하지 않는 가족력으로 내가 라인을 또 펼쳐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두 라인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도 가입시킬 수 있어요. 내 자녀들도 가입시킬 수 있고. 그런데 아직 사업은 안 해요. 가입만 됐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냥 가입만 시키고 놔둬야지 내 아들을 가입시키고 딸을 가입시키고 또 내려가는 라인인데 그 옆으로 또 딸이나 아들 옆으로 가입을 시켜서 내가 직접 후원을 해요. 그러면 나는 두 라인이 아니고 세 라인, 막 네 라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이너리가 아니고 그냥 브레이크웨이가 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나는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지만 파트너들이 볼 때는 어, 스폰서가 파트너를 잘 챙겨야 되는데 사업하지 않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도 나빠지고 굉장히 사업에 지장이 많이 생깁니다. 절대로 처음 오신 분들은 가족들을 가입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라인은 그 가족들 라인을 다 두 개를 내가 다 해주면 안 된다. 그 가족들이 나왔을 때 나머지 한 라인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가입됐으니까 한 라인은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괜찮아요. 예. 그런데 한 라인은 반드시 나와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깊이로 깊게 내려가셔야 돼요. 계속. 이게 이제 생장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인데 이게 브레이크웨이는 옆으로 막 펼치는데 바이너리는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또 스폰서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겠지만 이 바이너리는 맨 밑에 생장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밑에가 살아야 돼요.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된다. 뎁스로 깊이 내려가서 계속 라인을 만들 때 깊이로 내려가야 된다. 그거를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맥 관계로 이렇게 라인이 만들 때 인맥은 인맥끼리, 그러니까 교회 사람은 교회 사람끼리 한 라인으로, 그 다음에 내 동창은 동창끼리 한 라인으로, 친인척은 친인척끼리 한 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막 그래서 동창을 막 양쪽으로 막 두 라인으로 막 이렇게 벌려놓으면 그 라인 안에서 또 좀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게 막 나눠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맥 그룹별로 한 라인으로 이렇게 구축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폰서가 내가 한 라인 할 테니 파트너 보고 당신은 한 라인만 하세요. 이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절대로 하면 안 되냐면은 어떤 경우도 스폰서가 한 라인을 끝까지 해줄 수가 없어요.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셔야 돼요. 네. 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파트너가 밑에 가입되는데 파트너가 한 라인만 해. 내가 한 라인을 할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수렁에 빠지시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시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바이너리는 두 라인 본인이 하는 거예요. 때로 스폰서가 도와줄 수는 있죠. 밑에. 그렇지만 도와주는 것 뿐이지 절대로 라인은 본인이 두 라인을 하는 거고 스폰서가 한 라인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한 라인만 하자.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이 라인 구축할 때 주의사항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피치 요령. 다섯 번째. 스피치는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 스피치 하는 거 들으셨겠지만 이게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그래서 스피치 할 때는 형식이 뭐냐면 맨 처음에 직업, 지역, 사는 곳, 그 다음에 이름, 직업, 소감, 목표 다섯 가지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주진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사는 곳하고 이름이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은행원을 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예. 지금도 어떤 부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게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감은 뭐냐면 제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을 짤막하게 얘기해요. 제가 신뢰하는으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생겨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쨌든 꼭 같이 하실 필요 없지만 이렇게. 근데 마지막으로 목표는 뭐냐면 제 꿈을 얘기해도 되고요.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제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뭐 이런 목표 있잖아요. 꿈. 그 다음에 직급자의 경우는 제가 이번 달에 판매사를 가려고 한다. 직급 목표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스피치 하는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 스피치라는 게 처음에 해보시면 쉽지가 않은데 왜 그걸 자꾸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피치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에 모인 분들한테 나를 소개하는, 그래서 서로 이게 이제 이렇게 형제라들과 교류를 해서 이 안에서 서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주말에는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 들어오셨잖아요. 서울에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라인, 형제 라인에 그런 그 서울 형제 라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은 가서 좀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찾아가실 텐데 좀 잘 좀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자반. 또 제가 이제 은행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중에서 아, 은행원이 나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은행원이 나왔는데 전에 은행원 하셨던 분으로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스피치하는 목적은 자기를 알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기가 리더십을 기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함으로써 리더십을 기른다. 그런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자꾸 스피치를 하면 자기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피치를 하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일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스로 이렇게 자꾸 스피치를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랄까 태도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치 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잘하려고 하면은 막 꼬여요, 이제 일이. 막 내가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스피치를 통해서 다 뿅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뿅 가게 하려다가 본인이 뿅 가요. 나중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헤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은 스피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강의하고 스피치는 달라요. 스피치는 자기 얘기를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강의는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면 저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훈계 쪽의 얘기, 교육시키는 쪽의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스피치는. 그래서 막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막 칠판에 막 글까지 쓰면서 강의하시는 스피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옛날에 보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스피치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을 만들어서 미리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본을 만들어서. A4 용지에 스피치 자기가 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저기 뭐야 이렇게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스피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피치 하실 때 스피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스피치. 네. 첫째, 스피치는 앉아 있을 때 생각한 내용과 본인이 직접 나와서 아니면 중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스피치 하기 전에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스피치를 할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뭐 방언인지 뭔지 이게 어떨 때는 스톱이 안 돼,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도 안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피치가.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스피치 끝나고 나서 혼자서 내가 왜 이럴까 계속 반성한다는 거예요. 스피치 3대 특징이.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완벽한 스피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본인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된다. 마지막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저도 많이 그랬어요. 막 이게 말이 꼬여요. 여러분 하시다가 막 원래 스피치는 3분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하다 보면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게 중간에 마침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막 계속 하게 돼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이어나가서 어떻게 막 당황하게 되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치는 거예요. 딱 하다가 내가 갑자기 이거 말이 꼬였다. 아, 스톱이 안 되는구나. 뭔가 이게 제어가 안 되냐면 그걸 딱 인지하는 순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딱 끝내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무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제가 옛날에 써먹던 방법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오늘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원래는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책 소개를 하면서 조금 10분을 제가 이제 10분 정도를 더 소개했더니 이제 시간이 좀 넘는데 어쨌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드린 얘기가 이제 사업의 준비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조금 이렇게 빠른 톤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잘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 사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